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며 활력이 넘치고 친구가 많고 슬기롭게 감정 생활을 하며 좌절을 직시할 줄 압니다. 또한 주도적인 삶을 살며 잠을 잘 자고 더 많이 운동하고 저항력이 강하며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이며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감사할 줄 알기에 운이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운이 좋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일까요? 사실 이는 바람직한 특정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즉, 정적 강화의 쌍방향 관계에 있습니다. 한 연구 실험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직접 감사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고객들의 다음번 소비 금액이 70%나 상승한 반면에 전화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금액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이 계산서에 땡큐라고 적었을 때 손님들이 더 많은 팁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칭찬과 같은 효과를 일으켜 감사 인사를 받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이로써 감사를 표현한 상대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게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더 많은 팁을 받은 종업원도 기분이 좋아져 긍정적인 순환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일 또한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가 제프리 제임스는 평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쉽게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과를 마음껏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더욱 적극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며 일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 좌절할 때도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긍정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이 다양한 감사 표현 방식을 실험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감사 편지를 써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자 행복 지수가 10% 상승했고 우울 지수 역시 대폭 하락해 그 효과가 1개월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이보다 더 간단하지만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사건, 사물 10가지를 종이에 나열해 보는 것입니다. 이때 되도록 감사한 이유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 보다는 내게 다가와 애교를 부려준 우리 고양이에 감사해라고 적는 것입니다. 물론 뭐뭐 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것에 감사해처럼 말입니다. 10가지를 적는 것이 많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에 시동을 걸려면 처음에는 조금 더 힘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후에는 매일 3가지씩만 적어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공유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감사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간 꾸준하게 이 연습을 한 후 거의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해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감사 일기를 쓰는 동안 효과가 유지되어 6개월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가짐을 바꾸는데 감사 일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험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의 피실험자는 계속 감사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효과가 탁월하다는 생각에 저절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 일기 쓰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나열한 10가지 감사 항목을 살펴보고 이 중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보답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당 항목 옆에 체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돈을 빌려줘서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상황 등을 말합니다. 갚을 필요가 없거나 애당초 갚을 방법이 없는 일에는 체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고마운 일에 대한 자신의 부채감을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을 때 진심으로 상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인 고마움과 감사한 동시에 빚을 졌다고 느껴지는 마음인 부채감이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심리 상태로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고마움은 상대와의 거리를 좁혀 일종의 행복감을 주지만 부채감은 난처함을 동반해 심리적인 부담을 안깁니다. 문제는 어떤 종류의 부담이든 모든 부정적인 정서에 속하기 때문에 부채감이 많을수록 기존의 호감이 상쇄되고 심지어 상대를 피하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적은 감사 목록 중 절반 이상의 체크 표시를 했다면 마음의 빚을 졌다는 생각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가져다 주는 행복감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아름다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창한 날씨나 아름다운 경치, 배불리 먹은 한 끼의 만족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쁘게 일한 후 찾아오는 잠깐의 여유도 충분히 즐기며 감사할 만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채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면 차라리 체크 표시가 된 항목 옆에 상황 계획을 적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때도 자기 효능감을 갖기 위한 다음의 원칙에 유념해야 합니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해 라는 표현은 삼가고 뭐뭐 하겠어, 뭐뭐 하고 싶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빚을 진 기분인데 빚을 갚을 시기를 놓쳤다거나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라면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과론을 믿으며 타인에게 행운을 베푼다면 머지않아 그 행운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긍정 루틴은 류시안 지음, 원영경 옮김, 정민 미디어에서 나온 돈과 운을 끌어당기는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